반갑습니다. 머리 다이슨 헤어커트, 커트 베이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전에서 우리가 이제 2기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우리 MMS가 어떻게 탄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1.5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MMS 커트가, 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으로 공부를 하고 감성으로 공부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성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MS 커트는 뭘 공부하는 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MMS 커트는요, 선을 공부하는 거예요. 선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 선을 공부하는 학문이 뭘로 선을 공부하느냐? 방향성을 이용한 선 공부예요. 우리는 선이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가벼움과 무거움의 결정을 보는 선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선이 있죠.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컨벡스냐 수평이냐 콘케이브에 따라서 선이 운영이 되고요. 이 선이 또 좌우의 콘케이브 수평이 컨벡스냐, 아니면 상하에 대한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냐, 좌대각 우대각에 대한 컨벡스 수평 콘케이브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발생이 되는 방향성이 바로 8가지 방향성이에요. 그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최초에 우리가 커트를 8가지 방향성인가,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선에서 8가지 방향성을 진행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이 되는 횟수, 그거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각의 모서리, 그래서 사각의 디자인에서 발생이 되는 라운드, 거기에서 떨어지는 선에 의해서 뻗치는 선과 뻗치지 않는 선에 대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탄생이 된 게 MMS 방향성 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예요? 빗질. 주상 자체는 뭐예요? 라운드이고요. 빗질은 뭐예요? 사각의 빗질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발생이 되는 커트 선들이 뭐예요? 라운드처럼, 주상의 라운드처럼 떨어지는 똑같이 요 선이 발생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선은 전혀 다르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발생이 되는 이런 커트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선들이 아름답게 떨어지면서 고객이 손질하면서 불편함이 없게끔 하면서 가벼움과 무거움을 내가 연출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예요. 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의 뜻은요, 이거 뭐예요? 머리 방향성, 영어로 방향성이 다이렉셔널이에요. 헤어커트. 그래서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머리 방향성 헤어커트예요. 그게 바로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예요. 요번에도 커트 제목이에요. 1.0 배경 나오는 게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 1.0 버전이에요. 커트 이야기, 커트 베이직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번에 책이 발생이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고요. 이제 원고, 첫 번째 원고 지금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2번 더 해야 돼요. 2번 더 해야 되고, 또 검수해서 총 앞으로 6번에서 7번 더 봐요. 미쳐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게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의 방향성에 달력하는 길이고요. 우리 MMS 방향성 커트는요, MMS라는 건 뭐예요? 머리 만지는 사람이에요. 머리 만지는 약자를 앞글자만 따놔서, 영문을 따놔서 MMS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MMS, 머리 만지는 사람의 방향성 커트. 그냥 이렇게 편하게도 해요. 우리가 이제 2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MS 방향성 커트는요, 특징들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론으로 공부를 해요. 표준으로 공부를 하고요. 2번째는 방향성 커트에서 떨어지는 선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3번째는 들어가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뻗치는 거에 우리가 결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터선에 대한 미래를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그 결과물을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잘할 것인지 그거 다 예측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MMS 박세훈 커트는 가장 빨라요. 가장 빨라요. 가장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가장 빨라요. 왜요? 뭐가 단점이 뭐예요? 대신 단점은 자세가 있는 거예요. 자세가 내가 몸에 스며갈 때까지 엄청난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그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정확한 선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려면 그만큼 내가 포지션과 빗질하는 자세와 포지션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커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커트이고요. 가장 표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해서 열심히 빗질과 포지션을 연습하는데 트레이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MS 방해선 커트는요. 제가 이제 최초에 이제 MMS 방해선 커트를 만들 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미용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커트를 하는데 가장 어렵게 커트를 하는데 비자사 쓰는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자사 쓰는 커트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1cm씩 슬라이스 하나씩 떠가지고 커트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처음부터 디자인을 완벽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조금씩 타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러니까 조각을 할 때 손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처음부터 너무 조각을 완벽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완벽하게 조각하고 또 완벽하게 조각하고 또 완벽하게 조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0% 빠져요. 디자인이.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면 숙제를 들어서 오랫동안 경험해서 커트를 잘했던 사람들은 그 방식이 너무 좋고 너무 잘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 방식대로 커트를 하다 보니까 커트선이 너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풀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바위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조각가들을 한번 보니까 조각가들의 디자인들이 어떻게 뽑아요? 먼저 사람의 바위돌 이따만한 바위돌을 갖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점으로 막 쪼개요. 어떻게? 아웃라인 막 형태의 디자인 없이 얼추 비슷하게 좀 쪼개놔요. 그쵸? 큰 점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섬세하게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섬세하게 뽑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점. 섬세하게 디자인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런 디자인을 보고 나서 MMS 커트도 다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면 되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커트를 진행하면서 섹션을 어떻게 해요? 많이씩 타요. 섹션을 조금씩 타지 않아요. 섹션을 많이씩 타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섬세하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커트가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정교하고요. 커트에 대한 선들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MMS 방해선 커트예요. 그래서 MMS 방해선 커트는 조각을 이용해서 조각하는 방법. 조각가들이 하는 조각의 방법을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면서 조각가들이 처음부터 점점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조각의 완성도가 떨어지듯이 헤어 디자인도 똑같이 조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뽑아내는데 큰 틀의 디자인을 먼저 뽑아내고 그걸 점점점 섬세하게 다시 섬세하게 뽑아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피드하게 우리가 커트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더라.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가능하더라. 초보자들도 커트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하게 우리가 커트를 펴낼 수 있겠더라 라는 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커트가 MMS 방향성 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라는 건 사실 머리카락 한 점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어서 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디자인 뽑아내는 게 커트의 디자인인데 이런 거를 잘 했을 때 고객이 뭐예요? 아름답다, 손질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눈높이가 지금은 너무 높아졌어요. 고객들의 눈높이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한 거의 그 스피드만큼 그 스피드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고객의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아졌어요. 왜? 그 대신에 고객은 뭐예요? 연습을 해야 안 해요?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SNS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고객들은요, 보고 예쁜 것만 보여요. 그리고 이 예쁜 걸 뭐예요? 미용실 가서 해주세요. 끝. 미용실 가서 이 예쁜 거 동영상 보고 나 이 사람 머리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머리 똑같이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헤어 디자이너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헤어 디자이너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몸값이 비싼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만 그걸 못하는 헤어 디자이너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제 점점 뭐예요? 뒤처지게 되죠. 예전처럼 손님을,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전부터 일본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었냐면, 일본도 미용실이 포화 상태예요. 인구는요,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에요. 1억 2천만 명인데, 201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1억 2천만 명인데, 그 인구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지금 3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8%, 24%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 바뀌었죠? 올해부터 인구가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더 돌아가시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인구가 더 줄었어요. 지금 올해부터. 올해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용실의 시스템을, 경영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고객을 많이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많이 받는 시대는 지냈고요. 고객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고객 수를 줄여서 고퀄리티로 고객의 손님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고 그 시스템을 지금 전향하지 못하면 미용실이 이제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도산을 해버려요. 지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도산하는 미용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이 지금 1억 2천만 명 중에 미용실 수가 28만 개래요. 28만 개.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중에서 지금 미용실 수가 14만 개예요. 그럼 한 미용실꼴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용실은 320명의 손님을 받아야 돼요. 한 미용실당.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380명의 손님을 받아야 돼요. 한 미용실당. 자, 한 미용실당 그 손님을 받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면 상관이 없어요. 10사람이 근무하는 미용실도 있고 20사람이 근무하는 미용실도 있고 5사람이 그거 다 쪼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매출 나오겠냐고요. 그 인원 가지고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가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헤어 디자이너가 20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아니면 더 줄여라. 더 많이 줄여라. 제가 요즘에 손님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근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가격을 더 올릴수록. 앞으로는 기술이 발전을 해야지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고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준하는 만큼, 왜냐면 지금은 고객들이 돈을 많이 있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쓰려고 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 니즈에 맞게끔 헤어 디자이너가 지금 뭐예요? 기술이 자꾸 낙후되고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MMS만 잘 되면 돼요. 그쵸?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유행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MMS처럼 표준을 공부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MMS를 많이 성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눈높이에 맞추는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그 선을 얼마만큼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을 연결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머리카락 하늘은 뭐예요? 머리카락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점이라는 거예요. 점. 이 점을 통해서 하늘의 점을 통해서 선을 만들고요. 면을 만들어요. 면을 만들고요. 형태 디자인을 뽑아요. 형태 디자인을 뽑아요. 그쵸? 그래서 머리카락 하늘, 점이죠, 머리카락 하늘의 점을 이용해서 빗질하는 하는 행위를 뭐예요? 우리는 이거를 파팅이라고 해요. 파팅.
그리고 파팅이 여러 개 모이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를 섹션이라고 해요. 섹션. 그쵸? 이 섹션을 모아서 뭐예요? 형태 디자인 뽑아내요. 자, 그러면 이 파팅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빗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빗질이 다른 걸로 또 뭐라고 해요? 포지션. 빗질을 내가 어느 위치에서 할 것이냐, 어느 위치에서 빗질을 할 것이냐, 이걸 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형태 그고 나서 또 형태 디자이너. 자, 이런 모든 조합했던 모든 거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각도를 잘 맞췄습니다 라고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요, 이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등하시했고요, 요거에 뽑아내는 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커트의 디자인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양인이 만든 베이직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자, 이게 수평이죠? 수평. 수평. 뭐예요? 버티컬. 좌대가, 우대가. 다이어고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요 내용에서 우리가 빗질이라는 게 요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컨벡스, 콘케이브도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좌우에서 컨벡스, 콘케이브만 존재하느냐? 아니요. 상하에서도 컨벡스, 콘케이브도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또 뭐예요? 좌대각, 우대각의 컨벡스, 콘케이브도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도 다시 면으로 우리가 면으로도 본다고 하면 이 면에서부터 같이 호rizontal, vertical, 좌대각, 우대각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대각, 우대각. 자, 이 상태에서 또 뭐예요? 콘케이브, 컨벡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다시 콘케이브, 뭐 컨벡스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다시 뭐예요? 원 포인트 파팅, 다주 포인트 파팅. 원 포인트 파팅에서도 똑같이 네 군데에서도 또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또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을 다 했을 때 뭐예요? 형태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 조건을 다 만들었을 때.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 서양 사람들이 만든 베이직은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서양인 관점 베이직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얼굴형에 만든 베이직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 디자인을 다시 뽑아내요. 왜냐면 기존에는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원포인트 파팅과 다주 포인트 파팅이라는 이런 디자인을 기존에는 서양 사람들이 논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도 서양 사람들은 층을 적게 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커트의 디자인을 얼마든지 다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근데 동양 사람을 적응을 하다 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층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층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곡선의 빗질, 그러니까 직선의 빗질을 이용했던 커트들을 곡선의 빗질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곡선의 빗질을 내가 연구를 잘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면 고객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이 다양한 커트 디자인의 선을 공부를 하면서 떨어지는 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선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이 아까 분명했죠? 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그 선에 대한 구조들을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큰 툴로요. 거칠다. 매끈하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쵸? 여기에 거칠다, 러프존. 자, 이런 용어들은요, 다 제가 새로 만든 용어들이에요. 그린존, 러프존. 자, 이렇게 거친 부분에 발생이 되는, 층층이 발생이 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레이어라고 그러죠? 레이어가 뭐예요? 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는 게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다 배우셔야 돼요. 한국어와 영어를 똑같이. 자, 레이어는 영어로 뭐예요? 층이에요. 호리조타는 영어로 뭐예요? 수평. 버티컬은 뭐예요? 세로. 다이어곤은 좌대각, 우대각. 대각이죠? 대각관이죠? 자,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요? 왜? 세계적으로. 그치.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세계적으로 강의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만 강의할 거야? 저희 MMS 방향성 포트는요,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어디 가서든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발간함과 동시에요, 전 세계로 뿌릴 거예요. 진짜 MMS 비즈니스 이런 데다가 제가 택배를 다 보내버릴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공짜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MMS가 앞으로 어떻게 회귀가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 책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듣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책의 이론. 자기들이 필요하면 이론이라도 보고 배우겠죠. 번역사라도 내가 이런 책이 있는데 번역이라도 보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보고 써야죠. 무료로 증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낼 거예요. 전에 섹션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내용을 한번 잘 왜? 잡아서 졸리나. 졸려서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발생이 되는 경계선 있죠? 경계선. 요거를 볼륨 라인이라고 해요. 옛날에 한참 제가 이걸 가지고 용어가 막 뒤집박히게 했었어요. 무게 지점이네, 볼륨 지점이네, 볼륨 라인이네. 너무 막 용어들이 막 산만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통일했어요. 그냥 아예. 볼륨 라인. 자, 그리고 요 선을 다시 뭐라고 하냐?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도 아예 통일해버렸어요. 가이드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커트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이드라인, 커트라인. 앞에 영어가 붙은 거는 다 영어, 뒤에 영어. 영어 이름에 뒤에 한글 이름 안 넣어요. 그냥 커트라인, 커트선 이런 게 아니고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선 이런 게 안 넣어요. 영어로 들어갔으면 다 영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용어적인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2차 가이드라인이 왜 볼륨 라인이에요?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만나는 요 경계선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볼륨이 제일 많이 살아요. 가장 뚱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가장 무겁다, 가볍다. 어디가? 러프존이 가볍고요. 경계선,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의 경계선이 가장 무거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게 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게 지점이라는 말은 피부 포인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말로 제가 볼륨 라인이라고 한국형으로 풀어가지고 제가 볼륨 라인이라고 명칭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매끄러운 부분이 거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무겁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많이 볼륨이 사는 부분. 2차 가이드라인. 그리고 맨 밑에 떨어지는 요선이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자,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대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려놨어요. 왜 두 가지를 그려놨냐면, 앞에 쪽에 러프존이 많죠? 그리고 뒤에 쪽에 매끄러운 부분이 많죠? 그럼 얘는 뭐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빛이라는 거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빛이라는 거고요. 뒤쪽이 러프존이 많고 앞쪽이 그린존이 많죠? 이건 뭐예요? 리버즈 방향으로 한 거예요. 리버즈 방향. 그래서
이 8가지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해도가, 그런 관련된 도해도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세계 최초로 와인딩으로 우리가 파마 와인딩 연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세계 최초로 커트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인딩을 할 때 버티컬, 호리존탈, 다이어고널, 이 세 개를 봤을 때 투상 자체 버티컬, 와인딩 할 때 버티컬, 온베이스, 호리존탈, 다이어고널. 와인딩을 똑같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요 파팅의 관계성과 내가 빗질한 커트의 관계성이 너무 똑같더라. 자, 실질적으로 와인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와인딩을 해서 파마를 말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안 울더라. 그리고 빗질이 정확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제가 커트에 접목을 시켜서 커트를 해보니까 커트가 자세가 잘 되니까 떨어지는 선이 정교하게 나오더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빗질이 안 됐던 빗질과 포지션이 안 되다 보니까 형태 디자인, 각도가 무너지더라. 각도 디자인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잘 된 상황에서 뭐예요? 나중에 떨어지는 선에 대한 결과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사가 커트를 아무리 잘하고 디자인을 아무리 잘 뽑아내도 그거는 뽑아내지 못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커트를 배웠던 디자이너들이 이 방식대로 커트를 안 하다 보니까 강사와 똑같이 디자인이 나오질 않구나.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놓고 났을 때 만족하는 결과가 분명히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와인딩으로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와인딩은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미용인은 4학년 4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다가요, 어느 시점에 진행이 돼서 교육을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다시 바뀌어버려요. 편한 습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버티컬을 했었는데 버티컬을 내가 편한 쪽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트위스트로 바뀌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와인딩을 그만둔 순간. 그러면 이거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펌 와인딩을 다시 마는 거예요. 와인딩을 다시 말아요. 그러면 자세가 또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내가 자세를 무너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세 교정을 하고 싶으면 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와인딩으로. 그걸 벌써 27가지 패턴을 지금 다 개발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 와인딩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구장창 끝날 때까지 계속 해요. 그 대신에 힘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을 빼놓고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모든 디자인은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작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와인딩까지 커트하는 방법을 했고요. 자, 에너미스 커트는요, 선을 보는 디자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선을 보는 디자인. 그래서 선을 보기 위해서는 형태의 디자인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도형들이 있어요. 도형. 그 도형이 뭐냐? 사각형, 삼각형, 원형이 있어요. 원형. 자, 그러면 사각형은 뭐예요? 사각형. 우리가 디자인 뽑아낼 때 빗질은 뭐예요? 사각형이죠? 빗질은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빗질을 할 때 사각형을 라운드로 만들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을 잘라내면 돼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잘라내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처음에 최초의 삼각형을 잘라내면요, 라운드가 발생이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자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큰 틀의 삼각형,
작은 틀의 삼각형, 또 작은 틀의 또 삼각형, 작은 틀의 또 삼각형, 또 여기 작은 틀의 또 삼각형 하다 보니까 저 나중에는요 뭐가 나와요?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섬세함이 완벽하게 많을수록 훨씬 더 정교한 라운드가 나온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빗질을 많이 해서 코너 정리를 많이 할수록 라운드의 선이 많이 나온다. 결론적으로는 4가지 방향성, 4가지 방향성, 8가지 방향성, 16가지 방향성, 32가지 방향성, 64가지 방향성의 정육면체 곱하기 정육면체 6가지는 이 있죠? 상하, 좌우, 앞, 뒤에 대한 정육면체의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디자인하면서 그 8가지 방향성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면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면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면이 있을 것이고 계속 면이 있겠죠? 4가지 방향성 16가지 방향성 32가지 방향성 64가지 방향성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런 조건이 똑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이용해서 빗질이라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선은 어떻게 해요? 더 정교해지고 라운드가 되고요. 모발의 뻗침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줄어드는 거 횟수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뽑아내자. 그래서 그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을 이용해서 선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그 선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시면 돼요. 자, 똑같은 선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다른 또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자, 얘는 뭐예요? 원넥스죠? 원넥스 사각이에요. 사각. 요 사각에서 사각의 디자인에서 발생이 되는 층 1차 가이드라인과 층의 관계가 발생이 되면 2차 가이드라인인데 두상은 어때요? 사각의 라운드예요. 라운드죠? 라운드에서 발생이 되는 1차 가이드선과 2차 가이드선의 사각의 디자인이 발생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 모발의 뻗침. 이걸 우리가 계산하시면서 우리가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각의 디자인은 사각의 모서리는 모발이 뻗친다. 라운드는 안 뻗친다. 왜요? 두상 자체가 둥글기 때문에 둥근 두상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커트 선은요, 모서리는 분명히 발생되는 모발의 뻗침이 발생이 됩니다. 모발의 뻗침. 그 뻗침은 발생이 되는 걸 남길 것이냐, 자를 것이냐. 무조건 사각은 잘라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사각을 뻗친다, 안 뻗친다, 라운드를 만든다, 삼각형을 만든다. 이건 얘기를 왜 해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측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사각으로 남길 부분들은 사각으로 남기고요. 사각으로 남기지 않고 라운드를 만들 것은 라운드를 만들고, 그 대신에 사각으로 남기면 머리가 뻗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커트를 뽑아냈을 때 떨어지는 선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 디자인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앞으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사각을 만들 것이냐, 삼각형을 만들 것이냐, 라운드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다가 지금 사각에다가 라운드 삼각형만 잘라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운드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예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 찾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커트는요,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좀 푸셔야 될 거고요. 자,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한 개념에서는 뭘로 결정을 해요? 포지션으로 결정. 그래서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은요, 2가지로 나눠 있어요. 상하, 좌우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좌우는요, 다리 이동과 고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반대. 상하는
몸 이동과 고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좌우는 다리 이동과 고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에 대한 몸의 이동과 고정에 따라서는 상하, 층 여기서 발생이 되는 상하, 컨벡스, 수직, 컨케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이 되는 좌우,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 선을 보는 그 구조학이라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선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몸의 이동과 고정 디자인에 대한 다리 이동과 고정, 몸의 이동과 고정의 발생이 되는 선들의 흐름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상은 항상 둥글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둥근 디자인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에 대한 개념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발생이 되는 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철저하게 빗질 연습을 할 거예요. 빗질 연습. 빗질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두상에 대한 떨어지는 선에 대한 관련된 위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빗질 연습은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에 대한 연습을 할 거고요. 세 가지의 디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를 다 잡아볼 거거든요. 자, 하나를 좀 두고 있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이동이에요. 고정이에요. 자, 뭐예요? 직선. 직선 비트예요. 직선 비트예요. 직선 비트. 곡선 비트예요. 곡선 비트. 곡선 비트의 이동이고요. 곡선 비트의 고정. 자,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직선 비트의 고정은 포지션이요. 고정이에요. 고정. 내가 몸이 한 상태에서 그대로 비트를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포지션이 이동을 해요. 얘도 똑같이 포지션이 뭐예요? 이동을 해요. 이동. 자, 고정. 자, 요 차이점은요,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의 차이점은요, 고정 디자인과 이동 디자인의 차이점은, 자, 여기서는 상하는 뭐예요? 상하는 이동이에요. 모든 것들을 레이어로 충분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상하에는 뭐예요? 이동이에요. 몸 이동. 여기는 다리 이동이에요. 다리 고정. 다리 고정. 자, 여기서 발생이 되는 커티컬에 떨어지는 선들은요. 자, 고정 디자인은요. 한 자리에서 내가 코트를 진행하죠. 한 자리에서 코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코트들이 모든 머리를 한쪽에서 끄집어 와요. 끌어오면 두상이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두상이 둥글죠? 그러면 위에 머리는 길고 밑에 머리는 짧고 밑에 머리는 다시 길어져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 그레듀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겠죠. 그래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은 컨케이브로 떨어져요. 컨케이브. 상하 컨케이브로 떨어져요. 컨케이브. 근데
문제는 직선의 비치를 했죠. 직선의 비치를 했으면 이 머리카락과 여기에서 출발하는 요 머리카락과 여기에서 출발하는 요 머리카락과 같은 위치에 가야 안 가요? 가죠. 네. 같이 가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이 탑에서 떨어지는 선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져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길어지겠죠. 네. 얘보다는 얘가 길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얘하고 분석을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훨씬 더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얘기는 뭐가 발생이 되느냐? 러프존의 면적이 넓어져요. 여기에 면적이 넓어져요. 여기에 면적. 자, 똑같은 곡선이에요. 똑같은 곡선인데 직선 빛이라고 있어요. 직선 빛이. 똑같이 이 방식으로 이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좌우 다리 이동이에요. 다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 얘들은 뭐가 나오냐? 컨벡스가 존재를 하요. 컨벡스. 얘는 뭐가 나왔어요? 컨케이브가 나왔죠? 얘는 좌우 이동 디자인이고 컨벡스가 존재를 해요. 컨벡스. 얘도 컨케이브, 얘도 컨케이브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뭐예요? 좌우 컨벡스. 얘도 똑같이 뭐예요? 컨벡스가 존재를 해요. 똑같이 넓이존의 넓이는 비슷하게 발생이 되겠죠. 자, 얘는요. 얘는 곡선의 빗질이에요. 근데 곡선의 빗질인데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빗질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빗질을 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이 빗질은 이 개념하고 달라요. 곡선의 빗질은 처음에 최초에 여기서 빗질을 하는 것과 두 번째 빗질하는 거는 일리대로 와요. 이해가 됐어요?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상에 따라서 방상, 얘는 직선의 빗질이고 얘는 방사형의 빗질이에요. 방사형 빗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원 포인트 파팅이나 다중 포인트 파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얘는 그냥 직선의 빗질이에요. 고정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이 되는 러프존의 차이점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고정이죠. 다리 고정이죠. 다리 고정의 상태에 몸만 내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발생이 되는 거는 똑같이 컨케이브예요. 컨케이브. 그 대신에 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러프존의 면적이 얘는 뭐예요? 좁다. 얘는 좁다. 얘는 뭐예요? 넓다. 왜? 얘가 위의 각도로 가니까. 얘는 1, 2 가고 얘는 밑으로 가거든요. 각도가. 똑같은 직선의 빗질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각도는요. 여기하고 같이 가요. 여기하고 높이가 똑같이 가요. 그쵸? 근데 얘는요. 여기가 높이가 달라요. 여기조차도 여기서는 여기 빗질, 여기서는 여기 빗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최초에 시작하는 거 여기서부터 뭐예요? 다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중으로. 그러니까 두상이 둥근다라는 거를 최초에 시작하는 것부터 다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직선으로 가고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동일하게 가고요. 여기의 높이와 여기가 다르게 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곡선의 빗질이나 직선의 빗질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의 흐름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자, 요선이 뭐예요? 라운드. 사각의 느낌이 아닌 라운드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발생이 된다는 거죠. 라운드의 느낌. 요 라운드의 느낌. 요거는요, 직선의 느낌이 강하게. 나요. 자, 그래서 발생이 되는 전반적인 커트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걸,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커트를 또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직선의 빗질과 곡선의 빗질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커트선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좌우, 그러니까 좌우가 되면 뭐가 돼요? 좌우, 상하, 좌우가 되면 컨벡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직선의 빛이 내가 고정이냐 이동이냐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상하 컨케이브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컨벡스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발생이 되는 러프존과 그린존의 관계성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하고 차이점이 직선의 빛이니까 층이 더 많이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많이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직선의 빛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왜? 층이 많이 나니까. 자, 그러면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곡선의 빛을 많이 하면 되겠네요. 그쵸? 층이 적게 지니까. 그쵸? 근데 앞쪽에 머리숱이 없어요. 그 뒤쪽이, 앞쪽에 머리숱이 너무 많이 없어요. 뒤쪽에 머리숱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에는 곡선을 그치. 아, 뭐요? 뒤에 층내면 되지. 엉덩 있는 발대로 층내면 되잖아. 왜 하나만 해? 그치? 맞죠? 왜 하나만 하려고 그랬어,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커트 순서가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커트 순서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커트 순서를 입각해서 우리가 커트 디자인을 뽑아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커트를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점들이 있어요. 문제점들. 뭐가 문제냐? 2차 기준선, 1차 이의선이 발생해요. 그쵸? 2차 기준선, 이의선이 발생해요. 기준선, 이의선이 발생해요. 그쵸? 기준선, 이의선이 발생해요. 그래야 그래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2차 가이드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층을 내는 데 있어서. 컨케이브도 규칙적인 컨케이브가 나오고요. 컨벡스도 규칙적인 컨케이브가 나와요. 문제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이 페이스라인을 낳은 것만큼 똑같이 임의적인 선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스라인에 따라서.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 레이어가 발생해요. 레이어. 그래서 프론트 존, 관자놀 존, 네이트 사이드번 존에 대한 위험 지역에 대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에 대해서 1차 가이드선의 위험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조 그래픽을 해서 간단하게 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아하, 이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하고 나서 떨어지는 선은 네 가지 위험 지역이 발생이 되는 빈 공간에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의 흐름이 완전 다른 걸로 나와요.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는데, 자, 요 3가지의 커트 디자인은, 지금 요 디자인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커트에 이 작업이 항상 들어가요. 작업이. 자, V라인 할 때도 들어가고요. 단발머리 할 때도 들어가고요. 미디움 단발, 숏 단발 할 때도 들어가고요. 숏커트 할 때도 지금 이 작업이 항상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 왜? 앞머리를 커트를 해서 앞머리 프론트 커트를 한 모든 디자인에 이 작업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빗질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죠. 빗질에 대한 개념. 그럼 여기에다가 슬라이싱에 대한 개념은 또 무엇일까? 슬라이싱에 대한 개념. 슬라이싱에 대한 개념. 자, 블런트로 커트를 했을 때와, 자, 블런트로 해서 곡선에 대해서 이동 디자인했어요. 블런트. 자, 슬라이싱을 했어요. 차이점. 규칙적입니다. 부드러워. 자, 도형도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린 것만 봐요. 컨벡스와 컨케이브.
그림만 그린 것만 맞아. 한번 그려볼래? 떨어지는 선?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빗질한 요거만 봐도 떨어지는 선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떨어지는 선의 결과가. 자, 지금 세 번의 빗질을 했죠. 세 번의 빗질을 했죠. 그럼 떨어지는 선은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겠죠. 그죠? 라운드가 나오겠죠. 자, 얘는요? 온천의 빗질을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싱을 했어요. 슬라이싱. 슬라이싱을 했는데 떨어지는 선은 어디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은 컴기로 떨어지겠죠. 자, 대각아래를 할 것이냐, 대각아래를 할 것이냐, 위로 할 것이냐, 더 위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점점 층이 많아지겠죠. 그 대신에 슬라이싱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왜 슬라이싱을 해요? 슬라이싱을 하는 목적은요, 위험 지역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됐을 수 있는 슬라이스를 많이 발효해요. 그리고 최대한 낮은 각도. 그래서 우리가 앞머리 커트 할 때 1차 가이드라인 최대한 낮은 각도로 슬라이싱 하세요 라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야 들어요. 많이 듣죠? 그게 바로 1차 가이드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슬라이싱을 많이 해요. 1차 가이드라인 무너뜨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슬라이싱. 자연 빗질한 상태에서 슬라이싱. 자연 빗질에서 슬라이싱과 각도를 들여서 슬라이싱은 또 다르죠? 하나 안 달라요. 분명히 러프존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방식을 먼저 1차 커트를 하고 2차 커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이 방식 커트를 하게 되면 페이스라인에 따라서 1차 가이드선, 임의선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2차 가이드선은 규칙적인 정교한 선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 방식을 먼저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머리 자연 빛을 다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싱.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요거만 하든지 끝. 더 이상 없었어요. 왜? 얘는 기준선인데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에 대한 개념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차 가이드선의 위험지역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데 층을 1도라도 돌면 위험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항상 발생이 돼요. 레이어를 내는 그 순간서부터. 그쵸? 빗질은 두상은 둥근데 빗질은 사각이 다닌다. 사각이다. 그래서 발생이 되는 이런 구조는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커트를 진행하자. 아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해주면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실패율이 떨어질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레이어 커트를 하면서 가장 손님들 머리를 많이 길이 변동이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요 1차 가이드선을 무시해서 커트하실 거예요. 그쵸? 긴 머리 V를 잘라서 길게 잘라주세요 했는데 다 잘라놓은 거예요. 다 잘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짧아지잖아. 그럼 고객이 원하는 만큼 길이가 안 나오잖아. 그쵸? 그거는 1차 가이드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커트하는 건 얘를 먼저 하고 항상 얘를 먼저 하죠? 네. 자, 우리 커트할 때 1차 가이드선을 먼저 살리고 2차 가이드 살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위험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남긴지 않는다. 남긴다. 맞아요. 남긴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내가 표현을 해서 커트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을 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양하게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그린존과 러프존 찾기. 그린존과 러프존을 찾고 거기에 대한 따른 경계선 찾기. 그린존과 러프존의 경계선을 제대로 못 찾아내면 그걸 제대로 못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가변과 무거움이 무너지고요.
1차 가이선이 무너지고 2차 가이선이 무너지고 떨어졌을 때 발생이 되는 커트선의 흐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할 때 8가지 방향성 중에서 이런 종류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보면 대각위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자른 빗질 오른 커트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모이면 어떻게 돼요? 요 세 개가 다 모이면 라운드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요 구조의 비율을 그러면 요거네. 요거 다 이렇게 모으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뭐예요? 라운드를 만들어요. 근데 뒷머리하고 앞머리하고 차이점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뒤에서 사각의 커트와 앞쪽에서 사각의 커트는 달라요, 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뒤에 머리는 모발의 폭발량이 많고요. 앞쪽은 모발의 폭발량이 적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요 빈 공간 머리카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망각을 하는 거죠. 뒤에서 오는 머리카락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머리카락. 그래서 떨어지는 선은 이렇게 떨어진다. 치면 돼요.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지역, 1차 가이드선에 대한 빈 공간에 대한 위험지역을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이냐. 남기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기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지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커트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1교시는요 직선 비트 직선 비트를 한번 해볼게요. 직선 비트는 이상 구조에서 이렇게 비트를 했을 때 앞으로 모든 머리 앞으로 비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얘에 떨어지는 머리는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얘에 떨어지는 머리는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그쵸? 얘는 라운드가 나오죠. 컴백스. 얘는 콘케이브.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얘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 커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아주 많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빗질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요의 기준점은요. 여기의 기준점은 여기에 머리카락과 여기에 머리카락이 동시에 만나요. 빗질 자체가 동시에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빗질과 여기서 발생이 되는 오빗질, 이 빗질을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선이 훨씬 더 층이 많아지겠어, 안 많아지겠어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 커트의 특징은요. 여기서 발생이 되는 층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발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은 발생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층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딸려오는 머리카락이 기준에 있는 머리카락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가 많이 길면 좋겠지만 많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대체적으로 그리고 커트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프론트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요? 정중선으로 가요. 프론트에서 시작.
프론트에서 시작했어. 정규선으로 가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라인 나와요? 강한 후대각 파팅이 나와요. 강한 후대각 파팅. 강한 후대각이 나오면 뒤에 머리는 뭐예요? 긴 머리 V라인이 탄생이 됩니다. 긴 머리 V라인. 뭐가? 1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 기준선이 되고요. 이무선이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자, 이렇게만 하는 코트도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코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자, 요 코트를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이 코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서양 사람들 하는 코트. 서양 사람들 하는 코트에 이 코트가 되게 많아요. 뒤쪽은 치면 안 돼요. 왜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트를 많이 해요. 뒤에 칠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원더풀 머리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드라이를 했을 때 이 앞쪽으로만 다 모여서 앞쪽이 엄청 무거워요. 그 뒤에 쪽은 층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의 커트 디자인 중에서 이 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아주 포지션 프론트에서 정규선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 할 수도 있고요. 요것도 있죠? 고정 디자인 합시다. 고정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동 디자인 합시다. 고정 디자인 할게요. 고정 디자인 할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상하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는데 1차 임의선, 2차 기준선이 발생이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직선 빛집. 제일 중요한 이거 안 썼네. 직선 빛집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첫 번째의 사각에 대한 기준선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넣는다 그러면, 앞으로 똑바로 시작, 대각아래로. 대각아래로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자, 세 번째. 프론트에서 시작했죠? 프론트에서 시작하는데 커트를 진행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컴케이브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여기서 컴케이브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컴케이브 나오죠? 그럼 얘 나중에 이만큼에 뻗쳐요 안 뻗쳐요? 뻗치죠? 요걸 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이 뻗치 밑에 머리를 뻗쳐도 상관없는데 위에 머리 뻗치는 건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이 되는 요 선에서 이 컴케이브에서 요 부분의 라운드에 맞게끔 삼각형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프론트 낮은 각도에서 대각 위로 삼각형 코너 정리해서 컨벡스 상하 컨벡스 좌우 컨벡스를 다시 만들어줘요. 자, 네 번째 러프존 면의 정리. 다섯 번째는 안 할게요. 먼저 그냥 3교시 때 할 거예요.
다섯 번째는 30대 할 거예요. 그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기는, 발생이 되는 선의 흐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줄 것인가. 자, 여기서 1차 가이드선 이미 계속 여기서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여기 다섯 번째죠. 그걸 다섯 번째잖아.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트를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자, 빗질은 이렇게 정중선을 해서 빗질을 똑같이 빗질을 다 하고요. 이 상태에서 고정 디자인은 뭐냐면 내가 다리를 여기다 놔요. 다리 자세 딱 갖다 놔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가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이 다리는 고정인데 왼쪽 다리 있죠? 왼쪽 다리.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빗질 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왼쪽 다리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똑같이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왼쪽 다리는 갈 수 있지만 오른쪽 다리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항상 빗질해서 이 다리에는 항상 그 자리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빗질할 때는 파팅은 상관없어요. 파팅을 딱 나누는 상태에서 고정 디자인. 자, 주상이 둥글죠? 주상이 둥글어서 빗질 자체가 우리가 사각을 하나를 모든 걸 빗질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빗질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머리가 트위스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 이렇게 굴려줘야 돼요. 주상 자체를. 그러니까 평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빗질을 하면 주상하고 역행으로 가죠? 역행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트위스트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빗질. 이 상태에서 똑같이 두상 따라서 내가 몸이 곡선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언제 배웠어요? 와인딩 할 때 배우잖아요. 와인딩 할 때 배워야 안 배워요? 그쵸? 와인딩 할 때 우리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는 거 배우잖아요. 배우잖아. 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높낮이 조절은 앞에서 이 자세를 취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 자세에서 하려면 엉덩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조금 내가 앞다리를 구부려서 내가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고정 디자인. 너무 양을 많이 잡아서 커트하는 것보다는요, 양을 좁게 잡아서 커트하실수록 더 좋겠죠? 위에는 어느 정도 자르시는데 밑에 머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끌려오기 때문에 자를 머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정 디자인. 그래서 진짜 귀가 파이는지 안 파이는지 확인해보자고요. 진짜 귀가 파이게 그런 느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자고요. 자, 다시. 고정 디자인. 근데 얘 고정 디자인은요, 자, 뒷머리가 어떻게 돼요? 뒷머리가 맨 탑에 있는 머리가 앞에 따라와요. 얘가 앞으로 따라와요. 앞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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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뒷머리가 빗질할 때는 내가 앞발을 한번 갔은 상태에서 다시 또 원점. 요거 잊지 마세요. 자, 뒷머리 다시 얘와 얘를 같이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고정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의 결과. 그러니까 고정 디자인이 이런 게 있다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빗질을 했을 때 2차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고정 디자인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셨죠? 아주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도대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머리를 올면 올수록 머리카락이 자른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옆에 머리.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각도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각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각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이 각도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커트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다가 보면은 이 각도를 자꾸 내려가요, 손이. 그쵸?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층이 있고요. 그냥 아예 그냥 뒤로 했을 때 발생이 되는 또 층이 있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에 떨어지는 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은 곡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네 가지 위험지역에 대한 1차 가해선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덜 무너지겠죠? 근데 각도를 많이 들면 들수록 많이 무너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원포인트 파팅. 원포인트 파팅. 따라오는 건 똑같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뒤에 머리. 자, 얘가 직선의 배치는 얘가 일리 따라오는 게 직선의 배치이에요. 그리고 고정 디자인이에요. 자, 몸이 돌아가는 거. 자, 이 커트가 처음에는 쉬운데요. 뒷머리 빗질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왜? 귀가 있어서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따라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행위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위에 머리 계속 힘들잖아요. 그럼 제발 좀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노력하지 마요. 얘를 빼놓고 나서 핏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 머리 잡으시면 돼요. 자, 자른 머리가 없죠? 그럼 내버려 주시면 돼요. 굳이 억지로 가서 갖지 마요. 여기서 이 고정 디자인의 제일 힘든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고정 디자인 갔잖아요. 얘가 점점 옆으로 가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나 이거 안 될 거라고. 아니요. 이따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다리만 정확하게 위치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얘가 자꾸 움직여요. 나도 모르게 움직여요. 아마 100%다 그럴 거야. 어? 100%다 그럴 거야. 고정 디자인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고정 디자인만 잘하면요, 이동 디자인은 쉬운 등급이에요. 우리가 커트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고정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 고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빗질을 여기서 했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일로 가야 되나요? 아니, 얘는 일로 가야죠. 얘는 일로 가야 되고. 고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직선의 빗질은 고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머리가 그 고도로 따라오면 돼요. 어? 이걸 뒤로 억지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맞지. 많이 그렇게 해요? 이론이. 그러면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너 부정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요 고도는 일로 가야죠. 그리고 참 이 디자인이 이런 것들을 미용실에서 안 한다? 아니,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해요. 사실 앞에 머리 층 내고 층을 편하게 내고 빠른 시간에 스피드하게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원 다중에서 버티컬로 레이어 다시 층 내면 돼요. 모든 커트는 한 번에 모든 걸 디자인을 뽑아낸다는 고정관념 버리세요. 자, 이 커트는 우리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커트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계속 들어가요. 왜? 프론트의 레이어층은 항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이 항상 들어가요. 아셨죠? 자, 백 정중선까지 가서 모든 머리 한 번에. 자, 그러면 원장님 이 커트 한 번에 뒤로 와서 한 번에 잡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켜요? 괴롭히려고. 이거는 한 번에 잡으면 똑같아.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나 한 번에 하는 거나 똑같이 나오는데 왜? 괴롭히려고. 빗질 연습을 해보라고. 파팅에 대한 빗질 연습을
한번 해봐서 고정을 맞추는 선의 연습을 한번 해봐라. 한 번 해보면 너무 쉽잖아. 그럼 강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괴롭혀야지. 강의는 원래 괴롭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시켜서 괴롭혀서 그걸 만들어내게끔 하는 거야. 자, 다시. 그럼 얘하고 대치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약간 살짝 뺏어와야지. 그쵸? 살짝 뺏어와서 다시 기준선 여기네. 너무 많이 자르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가발도 숱도 없어 죽겠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이제 바뀌겠지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들이 월급을 안 주니까 팔아먹는데. 가발 혼자 다 했어. 그래서 이 업체도 스트레스 받아, 나처럼 스트레스 받는 거. 항의해도 필요가 없대. 이거 어떻게 얘기해? 써야지. 자, 몸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죠? 다시 뒤로 가서 나눠서 찾아와야 돼. 자, 포지션 여기 있으면 내가 포지션만 딱 포인트만 짚고 있으면 내가 그걸 찾아오는데 그거만 지켜주라는 거야. 그게 고정되죠. 그게 제일 어려워. 자, 뒷머리 자를 게 없어도 위치에 와서 자른 신용이라도 내세요. 빗질은 해보라 이거야, 빗질은. 그래서 자를 게 없어. 근데 자르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 이게. 그쵸?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발생이 되는 얘는 지금 표현이 좀 잘 안 될 거야. 뒷머리가 별로 없어서. V라인의 층의 반응은 별로 없는데, 자. 자, 하나 파먹고 두 개 파먹어. 이게 꼭 생긴다는 거. 요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 컷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 실수를 많이 해봐야지 결과를 보고서 내가 그 실수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30분 드릴게요. 본인 스스로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 빗질을 못하는 이유가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베이직이라는 거를 나는 벌써 다 했는데, 나는 머리카락을 잘 자르고 가위줄도 잘 자르고 속도도 잘 나오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걸 망각하는 거야. 결론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빗질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빗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 어떻게 떨어질지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멘붕이 오는 거야. 자, 이렇게 커트를 해서 딱 했을 때 느낌을 보세요. 자, 하나 파먹었고요. 두 개 파먹었어요. 맞아요. 적나라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고정 디자인은 페이스 라인의 요 선 따라서, 요 선, 이마에 있는 요 선 따라서 1차 가이드선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똑같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자, 페이스 라인의 요 선과 떨어지는 선의 요 선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1차 가이드선, 요 선과 떨어지는 선 똑같아요? 똑같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이드번. 그랬나로 사이드번.
사이드본에 있는 삐져나온 머리와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 라인이 똑같이 나와요. 깃바퀴 판 것처럼. 결론적으로 지금 자 이렇게 커트를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죠. 뭘 찾을 수 있어요? 각도를 들어서 층을 내면 2차 가이드선은 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고 1차 가이드선은 불규칙적인 선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불규칙한 그 커트 선이 페이스 라인대로 똑같이 나온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똑같이 얘처럼 2차 가이드선처럼 규칙적으로 라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떨어졌을 때 발생이 되는 위험 지역에 발생이 되는 머리카락의 흐름과 페이스 라인의 흐름과 네 가지 위험 지역의 흐름과 똑같이 동일하게 1차 가이드선이 형성이 되더라.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더라. 그러다 보니까 커트를 하니까 여기가 파먹었어. 이렇게 파먹었어. 빗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더 잘라야죠. 근데 어떻게 잘라요? 어떻게 잘라? 각도 또 드나요? 안 들어요. 내린 상태에서 다시 잘라요. 그 대신에 얘를 살려주죠. 근데 너무 급격한 얇은 심각한 V라인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를 또 자르죠. 완만하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V라인 긴 머리 자를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커트를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맞죠. 처음부터 이 커트를 안 하면 되지. 이런 커트를 안 했으면 됐던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왜 했을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에 직접 봐야 돼요. 이렇게 커트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야지 다음에 이 커트를 안 해. 맞아. 맞지? 근데 우리는 이런 커트를 직접적으로 해봐서 이런 느낌이 딱 봤을 때 오 커트 이쁘다 잘했다 부위는 잘했네 커트 이쁘네 잘했어 뭐만 트라이 잘했으니까 트라이 잘했잖아 트라이 잘했으니까 이쁘잖아. 하지만 결론적으로 떨어지는 선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잘 봐요. 뭐 떨어지는 선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얘기하면 자 무겁다 프론트 무겁다 중간에 가볍다 사이드번 무겁다 사이드번 위에 귓볼 위에 있는 머리 가볍다 네이프 다시 무겁다. 맞아 그렇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위험지역. 내가 위험지역을 틴닝을 수술 쳐서 디자인을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그 위험지역에 틴닝 처리를 해서 뽑아낼 것이냐 내가 선택을 하셔야죠. 그 셋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디스커넥션을 컨트롤할 것인지 디스커넥션으로 모량 감소를 할 것인지 수술 쳐서 모량 감소를 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디스커넥션은 뭐예요? 디스커넥션은 길이 감소를 하는 거죠. 길이 감소 비연결성이에요. 틴닝은 연결성이에요. 근데 다시 틴닝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거워지는 회기성이 있어요. 근데 디스커넥션은 머리가 자라도 회기성이 없어요. 왜? 블론트니까. 그 대신에 디스커넥션은 굉장히 또 어렵죠?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틴닝이 수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수술 치는 게 더 낫겠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디스커넥션이 낫겠죠? 왜냐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고 얼굴이 큰 사람들은 수술 치면 다시 옆으로 퍼지니까. 근데 그 수술 안 치고 디스커넥션 자르면 항상 가벼움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연동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디스커넥션을 많이 자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션을 많이 잘라요. 그래서 내가 디스커넥션을 하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 네이프에서 디스커넥션 많이 자르잖아요. 속에 있는 걸 다 잘라서 위에 머리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대한 위험지역 때문에 그렇죠. 목선하고 목선에 생기는 너무 큰 머리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위험지역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험지역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디스커넥션, 요즘 디스커넥션 되게 많이 해요. 요즘 지금 디스커넥션 잘라가지고 굉장히 수술 많이 쳐서 디스커넥션 커트를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내용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이제 커트를 층을 냈을 때 머리의 페이스 라인에 나와 있는 머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러프 존의 커트의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아, 그린 존, 경계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층이 나요. 이렇게 층이 나요. 이렇게. 이런 층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층이 발생이 된 여기에 무거움, 프론트 위에 있는 무거움. 얘를 가볍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세 번째. 1차 가이드는 벌써 잘라놨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여기만 가볍게 자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자르면 돼요? 온포인트 파팅. 낮은 각도에서 하나, 둘, 셋. 다시. 요거만 자르면 되죠. 다시. 이렇게만 자르면 되죠. 자, 이렇게만 자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는 요선. 요선에서 여기서 코너가 이만큼 잘랐어요, 지금. 그쵸? 이 코너가 자른 것이 발생이 되는 여기에 새로운 층, 새로운 가이드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 하나 생기고 요 선이 새로 하는 가이드선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상을 봤을 때, 자, 두상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때요? 세임 레이어, 그레이데이션, 하이 레이어 발생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레이데이션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긴 뚜껑머리, 굉장히 심각한 뚜껑머리 발생해서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 코너를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전 세계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공통상이에요. 공통상. 왜요? 왜? 두상은 둥글다.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꼭 무조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없애고, 자, 이런 느낌의 이런 커트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연빛이라는 상태에서 여기 코너에 있는 부분 이거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위험 지역이나 이런 것도 다 잘라야 되고.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커트를 연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보내잖아. 그건 내보내잖아. 왜? 그동안 몰랐었으니까. 그리고 1차 가이드선. 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지금 뒤에 머리를 끌고 왔는데, 머리가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안 잘렸죠? 안 잘린 머리 옆에 사이드 보세요. 아, 이런 머리 삐져나와요, 안 나와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사각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튀어나와요. 또.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도 스탠드 하나 갖고 다녀야 될 거. 봐봐라. 자,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내야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지금 추려서 지금 책에 요번에 쓴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빗질을 냈을 때 발생이 되는 헤어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관점과 떨어졌을 때 관점에 대한 선의 흐름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 해서 그래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해서 잡아요. 자, 그리고 이런 지금 여기 보이죠? 자, 보세요.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적나라하죠? 그쵸? 자, 근데 긴 머리는요, 디스커넥션 커트 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차라리 수술 치는 게 나아요. 긴 머리는. 그리고 적당하게 수술 치는 것도 용납을 한다. 뭐만 맞춘 다음에. 선. 그리고 직선의 빗질은요, 직선의 빗질은 앞으로 해서 직선의 빗질 고정 디자인 했죠? 그러면 상하도 규칙적인 콘케이브가 발생이 되고요. 말하자면 직선의 빗질에서 내가 보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이 라인이 뭐예요? 컴퍼스 곡선이죠. 다리는 고정에 몸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무슨 라인? 컴퍼스 곡선. 컴퍼스 곡선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어? 다리 고정에 몸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 상태로 커튼했잖아. 그래서 컴퍼스 곡선이에요.
자, 고정 디자인은 콤파스 곡선이다. 자, 이동 디자인은 스플라인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스플라인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사이클론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커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우리가 커트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앞으로 했을 때 봐봐요. 앞으로 빛을 했을 때 파먹고, 뒤에 옆에 머리 파먹고. 자, 페이스 라인이 생긴, 이마에 생긴 요 라인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그 라인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커트 많이 해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오히려 직선의 빗질을 많이 해요. 왜? 미간을 넓혀야 되니까. 그쵸? 이마도 넓혀야 되니까. 근데 동료 사람들이 이렇게 커트 해야겠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왜?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니까. 그리고 뒤로, 이 머리가 앞으로 쏟아질까요? 뒤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면서 발생이 되는 떨어진 선이 또 따로 나와요. 연결성이 안 되죠. 그쵸? 이거 연결성 하면, 이거 연결성 해놓으면, 이게 디스커넥션이에요. 이걸 연결시키면. 지금 오히려 이게 정확한 커트예요. 빗질하는 선 각도는 정확하지만 떨어지는 선은 부정확한 선이 나와요. 떨어지는 선은. 왜? 페이스 라인이 부정확하니까. 그거 따라서 떨어지는 선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디자인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 라인 지금 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라인. 여러분 지금 2번, 3번 봤다고 했는데도